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가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참 멋지다, 정말 그 자체다 싶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안과 밖이 참 멋지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저분이 혹시 하나님의 이 모습을 갖고 있나? 왜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참 멋진 삶을 살고 참 매력 있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혹시 저 모습일지도 몰라라는 상상을 조금은 해보잖아요. 자, 오늘 모실 이분 분장실에 잠깐 얘기 나눠봤는데 약간 예수님 닮았다. 훈남이면서 뭔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남녀를 떠나 인간으로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는 분입니다. 무심한 듯 따뜻한 남자,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남자. 참 똑똑한 앵커, 우리 이창훈 앵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잘생겼다. 믿어요, 그럼 저 진짜. 지난 2011년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국내 첫 장애인 앵커로 선발된 이창훈.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세상의 소식을 널리 전하며 많은 사람들과 교감하고 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안내판 삼아 이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시각장애라고 고백하는 이창훈 앵커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이 삶에 보사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애는 교회를 가서 해결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어머니가 좋아했다는 말씀을 드리시죠. 저도 좋아했고, 네. 저도 이미 어머니 또래입니다. O형 같은 O형. 나 안 보인다. 나 인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노는 오빠야. 하나님이 내 안에 스며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숨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속에 스며들어 오셨구나. 스며드셨구나. 입 바른 소리 할 때 제 톤은 좀 불안해요. 아, 그래요? 왜요? 이러면서 좀 들뜨는데 지금 좀 안 불안한데, 들어보니까. 지금 진짜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매력적이고 키가 184cm. 그 정도 됩니다. 있죠? 네, 네. 네, 훤칠하고 무엇보다 오전 뉴스 이제 KBS에서 네. 제가 진행하시는 걸 뵀는데 정말 이 발음이 명확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어머니가 좋아했다는 말씀을 드리시죠. 저도 좋아했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미 어머니 또래입니다. 예, 아까 살짝 이제 어필하시길 40, 50대 여성분들에게 어필하는 외모라고 하시는데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명품 외모예요. 정말요? 20, 30대에게 어필하는 외모는 좀 비립니다. 섣부르고요. 그러나 안정감 있는 우리 세대를 아우르는 외모면 믿으셔도 됩니다. 믿겠습니다. 잘 믿습니다. 네. 어쨌든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창훈 앵커는요, 사실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자기의 본업을 갖고 있고 자신 일을 하고 뭐 쇼프로나 오락프로에서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토크 방송도 자주 출연하는 분은 아니에요. 희소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C채널에 어떻게 나오시기로 결단을 내려주셨는지 저는 황송한 마음에 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 연락 받았을 때는 정선희 씨가 방송을 한다. 네네네. 그래서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요. 그 약발 떨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 약발 저한테는 안 떨어졌더라고요. 어머, 할렐루야, 하나님. 아직 쓸모가 있군요, 제가. 보통 작가들의 집요함이 무서워서 나왔다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제가 언제 때부터 알았냐면 네. 1996년 슈퍼 선데이라고 있는 KBS 그때부터 제가 그때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우리 제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저런 분이 저렇게 말 빠르게 방송을 하는구나. 그래요, 맞아요. 그때 약간 순수 그렇죠. 연기를 네. 했었죠. 그리고 또 취향이 또 굉장히 독특하시구나. 그런 저요? 이제 좀 독특한 캐릭터를 좋아하실 정도면. 맞습니다. 제가 독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면들을 좋아하는 거죠. 다른 사람.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유머 센스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니 보통입니다 그냥. 아니야. 톡톡 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O형이에요. 오. 네. 약간 또 이 C채널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B형 같은 O형입니다. 아, 그래요? 약간 시크한 부분이 있나요?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약간 좀 심파나 질척질척 하는 거 싫어하죠? 아, 제가 제일 싫어요. 여봐. 아까 얘기하는데 딱 말할 거 말하고 입을 싹 다물고 있는데 맞아요. 깔끔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방송하는 아나운서나 앵커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 잘 안 하고. 오디오 물리는 거 싫어서. 맞아요. 그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네. 그 오디오 물린다는 게 말이 섞이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맞아요.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민감하죠. 네. 또 귀가 또 예민하다 보니까 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우리 이창훈 앵커를 모시고 C채널 회복. 어떤 얘기를 풀어갈까?
기대가 됩니다. 저도 궁금해요. 어떤 걸 물어볼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뉴스 진행하실 때 네. 프롬프터가 개인 프롬프터가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거 아까 살짝 보여주신 이 기계 네. 이거 살짝 보여주셔도 돼요? 제가 그러면 예, 테이블 위에 보고 있는 거. 준비한 멘트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은 진짜 인사를 좀 하고 싶어서 준비한 멘트가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카메라 주시고요, 저한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힐링 토크 회복에 함께할 이창훈입니다. 우리 주위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눌 이야기가 치유와 회복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석의 정선희 앵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정선희 앵커. 안녕하십니까, 정선입니다.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니, 여자 앵커들 뒤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턱을 뚝 떨어뜨리잖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올리는데. 그렇죠. 네. 아, 이게 그 점자 자판이군요. 그럼. 점자 이렇게 우리가 붙일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점자 정보 단말기. 이제 그냥 점자는 노트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비싼 거 같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맞춰보실래요? 얼마 정도일지? 그래도 아까 얘기 들은 게 있잖아요, 제가. 네, 아까 얘기 들으니까 네. 500만 원이라고. 네, 500 넘습니다. 580 정도 되는 580 이요? 기기입니다. 네, 노트북 3개 살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 기기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만큼 그 값을 하는 기기고요. 저희가 표현할 때는 밥줄이다. 네. 그 정도의 투자는 아깝지 않은 그렇죠. 밥줄이다. 네, 제가 이걸로 다 해요. 방송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여가생활 노래방도 가기도 하고 이걸 들고. 예. 네, 그렇게 재밌게 네. 제일 필수적인 굉장히 중요한 도구거든요. 밥줄이에요. 그거 너무 좋다. 네. 좋아 보여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뉴스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를 사면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사의 아이폰 4S가 키가 큰 남성이 키가 작은 남성보다 신부전 위험이 적다는 연구 결과, 서울동물원에서 올해 태어난 동물이 220마리가 넘는 것으로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데 사실 요새 너무 신나 보이는 게 뉴스 진행을 이제 오전에 하시던 네. 그 KBS 프로그램은 안 하시는 대신 팟캐스트도 하시고 라디오도 맞아요. 하시고 네. 특히 또 팟캐스트가 야구 프로그램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야구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시구도 할 정도로 진짜? 야구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야구 때문에 방송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됐고 네. 그 좋아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팟캐스트라는 형식 없는 그런 플랫폼에서 재밌게 나누고 있어요. 팟캐스트의 매력이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형식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방송을 해보지만 시간의 제약도 있고요. 또 형식의 제약도 있고 어떤 내가 써야 할 어떤 단어 선택에 있어서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을 맞아. 준수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굉장히 고심하게 되는데 맞아. 형식 파괴가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또 편파를 할 수 있어요. 방송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팟캐스트 할 때 전 누구 팀 팬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팬심도 자극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요, 공중파에서 사고 아니야 싶은 것들이 팟캐스트에서는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입니다. 맞아요. 진짜 왕건이죠. 그 흥미가 이제 생기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런 의외성에서 본인의 매력이 좀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로 이런 지상파에서는 아나운서처럼 지금도 톤이 굉장히 중후하게 중후해요,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뭐 깐죽깐죽 거리기도 하고요. 막내라면서요, 또. 맞아요. 막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방송.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좀 노는 오빠야. 우리가 너무 중후하게 봤어. 아니, 이미지 달라졌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죠? 이 팟캐스트 듣는 청취자도 그걸 또 좀 편하게 네, 생각할 그럼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이창훈 앵커를 살짝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에 송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고요. 2011년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앵커로 선발이 됩니다. KBS 뉴스 10일을 진행하면서 사랑의 가족, 내일은 푸른 하늘 등을 진행하며 시각장애인 아나운서로 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죠. 있어서 그런 이제 타이틀을 붙이는 거지만 이제 그런 타이틀조차도 필요 없는 날들이 오지 않겠어요? 와야죠. 저는 그런데 좀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그 문고리 잡는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문이 열리려면. 근데 필요하죠. 네네. 아무래도 문고리 잡으려면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해주신 덕분에 후배들은 좀 편안하게 사회 참여가 네. 예,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전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효과가 또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골고루 잘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애들이 더 이상 진짜 피곤에 지친 괴물들이 되지 않죠. 사실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중학 고등학교 때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래도 아나운서 한번 해보자라고 꿈을 한번 꿔볼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럼요. 저도 그래서 주먹 쥐고 나와요. 맨날 집에서. 네가 활발하게 활동해야 돼. 그렇죠. 이러면서. 맞습니다. 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는지도 궁금해요. 아까 꿈꿨던 시절이 아니라 내가 아나운서를 이제 결심을 했다. 거긴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쯤에 그러니까 그때가 10년 전 2007년이었어요. 어떤 형이 그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너 방송 한번 해볼래라고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랬어요 그때는요. 재미없어 그랬더니 너 하면 잘할 것 같아. 야. 목소리 좋다 그래서 혹했어요. 그래서 형 그럼 나 그러면 잘 자요. 이러 약간 그런 방송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푸른 밤 같은. 네, 좀 이게 청취자의 사연을 좀 소개하고 음악 듣는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잘할 것 같아. 그런 방송은 아니고 예. 그 당시에 뭐 장애계 이슈를 다루는 인터뷰 프로그램 시켜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원하는 게 아닌데 낚였다. 그런 방송 어쨌든 계속 해왔어요. 네. 그러다가 2011년이니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KBS가 장애인 걸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나서 한번 해봐야겠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뭐 인터넷 방송이든 경험했던 그 방송의 메커니즘을 아니까 네. 내 어떤 실력 그리고 내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자. 두 번째는 이건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 남들한테 가서 너 KBS 가봤어? 분양실 가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지. 네, 한번 가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겠다 일단 싶어서. 난 해봤으니까. 네, 그 두 가지의 어떤 마음을 갖고 네. 도전하게 됐죠. 아주 화끈했네.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하고 싶으면 했죠? 하고 싶으면 해야죠. 이거 못하고 봐. 살면 병나요. 아니, 보니까 누나가 셋이야. 집안의 왕자야.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귀하게 컸을 것 같아요. 네, 귀하게 컸지만 혼자 자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혼자 그래요? 있어요. 네. 아유, 독립심은 충분히 있어 네, 보이니까. 네. 그런데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이것도 무슨 뜻이 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사회복지가 아니었어요. 목사였어요. 어허. 어울려요? 아니요. 안 어울리죠? 안 어울려요. 저 되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도 제가 그건 이제 어머니가 너 나중에 크면 목사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입력된 어떤 꿈이었어요. 아하.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되니까 기도하는데 굉장히 그 찔림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가 되면 이 어린 양떼들을 너무나 바른 길이 아니고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하겠다 싶어서 꿈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과가 특수교육 아니면 사회복지였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라는 걸 보니까 특수교육은 좀 누군가를 교육해야 되는 거 귀찮더라고요. 또 엄마들 계속 상대해야 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솔직해. 네, 근데 사회복지라는 걸 보니까 보자. 아, 이거구나. 내가 굉장히 내 삶이 편해지면 다른 사람의 삶도 편해지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또 편해지겠구나라는 얄팍한. 오, 굉장히 현실적이다. 네, 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회복지를 결정하게 됐어요. 멋있다. 제가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제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야죠, 네, 그럼요.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남을 돕는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네.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럼요. 네. 지금 행복하세요? 무지 행복합니다. 되게 행복해 보여. 맞아요. 그 지금 독거 청년이래요. 근데 맞아요. 지금 막 초식남으로 혼자 삶을 되게 즐기고 있는데 네. 아플 땐 좀 서럽다고. 맞아요. 아플 때는 이게 굉장히 몸이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물이라도 떠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기도 할 텐데 시력이 점차 안 좋아진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태어나서 7개월 때까지는 계속 잘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태어난 해가 1985년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한 1986년 이때는 어떤 백신이라든지 어렸을 때 맞아야 할 예방접종을 다 맞히지 못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뇌수막염에 걸려서 아하. 그 후유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랬구나. 그러면은 어머니가 정말 더 속상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무지 속상해했죠. 그쵸? 왜냐하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까 살짝 나왔지만 딸 셋을 낳고 저를 낳았을 때는 이 아들을 좀 잘 키워봐야겠다라는 포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네. 이 아이가 시각장애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저를 데리고 다양한 종교를 섭렵하는. 아, 그래요? 그때는 네. 이제 기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요. 네, 저희 아하. 어머니 저희 가족 기독교가 아니어서요. 네. 이곳저곳 다가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또 한번 많이 해보고요. 예. 이것저것 많이 해보다가 마지막에는 저 지리산에 도사 할아버지가 있어요. 다 지리산에 계시나 봐. 그 축지법을 쓴다고 알려진 도사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심지어 축지법. 네, 그 만나러 갔는데 클래식하다.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왜요? 할아버지가 이 애는 교회를 가서 해결해야 된다. 아, 잠깐만. 축지법을 쓰는 도사 할아버지가 교회로 전도하셨어요? 네, 말이 안 돼. 타종교인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를 데려가는데요. 진짜. 참 친절한 분이실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교회를 데려갔는데 네. 그 교회 목사님도 얘 뭐 다 해보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오면 나을 수도 아니라 이것저것 다 가보고 안 되면 다시 교회 와라 이렇게 약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 어머니가 교회를 가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한 4살쯤 됐을 때 제 네. 왼쪽 이마에 흉터가 있어요. 이건 이제 포천의 모 기도원에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삶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오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저도 어머니가 한 달 정도를 거기에 떼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원장이라는 사람이 도구로 어떤 도구로 이마를 그대로 그냥 사정없이 긁어내린 거예요. 근데 아무튼 결국 눈을 뜨지 못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많았어요. 저 진짜 삶에서. 그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그런저런 경험들로 인해서 또 얻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네.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절절히 깨닫게 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맞아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다큐멘터리에서 잠깐 뵀던 것 같은데 참 조용한데 단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네. 바라보는 눈빛도 강인하신 것 같고 그 표현을 이렇게 좀 자주 하는 집안이에요? 애정 표현을?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들이라서요. 아우 아까부터 되게 네. 시크하다 했어. 네, 표현이 그렇게 막 살갑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상도 특유의 그 흘러가는 예, 흐르는 예. 그런 게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묵직한 애정. 네, 그런 거 그리고 유머가 있으시더라고요, 경상도 분들이. 네, 유머가 있죠. 그렇죠. 네. 누나 셋이 있으면은 네. 되게 수다스럽죠. 누나들은 수다스럽죠. 근데 누나 셋이랑 같이 자라면은 막내 동생도 거의 자매화 된다고 그러던데. 어머니가 저를 네. 누나들과 같이 자라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8살 때 네.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아이를 교육시켜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네. 저를 서울로 보낸 거예요. 8살 때요? 네. 혼자? 네. 시각장애인 학교가 진주에 없었고 아. 부산에는 있었거든요. 어머, 근데 기숙사? 네, 기숙사도 없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미션 스쿨로 보내서 교육받게 해야겠다라는 와. 마음을 먹고 저를 서울로 몰려보냈습니다. 되게 강하게 컸다. 8살 때 혼자 올라왔으면 얼마나 막막했을 거예요. 찔찔 울었죠. 아, 그때. 진짜. 그럼 이렇게 처음에 적응할 때까지 힘든 일 없었어요? 그때 점자도 굉장히 읽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학습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구구단도 대부분 2학년 초반 때 다 외우잖아요. 그래도 네. 저는 4학년 때까지 외우기 싫어가지고 안 외워서 혼나기도 하고 아, 어쨌든 그런 공부라든지 모든 삶의 의욕이 없었죠. 나름 반항을 한 거지. 그럼요. 왜냐면 저 혼자 사투리 쓴다고 놀리고 애들이. 사투리 써요? 네, 제가 그때 그 당시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너 어디서 왔니? 내 진주에서 왔다 카이 이랬거든요. 사투리 쓰니까 되게 신선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깔깔깔 웃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왜 웃나 놀리는 나보다. 근데 주말 되니까 친구들은 집에 가서 엄마의 맛있는 또 밥을 먹고 오잖아요. 네. 전 집에 못 가잖아요. 거기서 오는 슬픔들. 보도계예요? 어머니 되게 장군이시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멀잖아요 진주까지. 아, 왔다 갔다 하긴, 머니까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 네, 그래도 어린애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렇게 해서 좀 사춘기를 빨리 또 극복하셨나 봐요. 대학생활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명랑쾌활하게 보내셨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그러다가 제가 네. 3,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그때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배우면서 네. 음악이 재밌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무대에 서보면서 사람들한테 박수도 한번 받아보고 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자존감, 자신감이 쑥쑥 올라왔어요. 그러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베이스 기타도 치고 각종 학교 대회도 나가고 와. 마지막에는 이제 학생 회장까지 하면서 학교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다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어디 보자. 12년 동안 같이 보내던 친구들 말고 네.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대학생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서울신학대학교에 거의 시각장애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당시. 그래서 그냥 그리로 가게 됐죠. 좀 불편했겠다, 근데. 불편함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네. 지금 제 또래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생활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또래 문화를 몰라요. 그래서 또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갭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그렇죠. 있어요. 언어나 뭐 사용하는 그렇죠. 말 같은 게 다르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 뭐 말하자 옛날에 미니홈피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유명했었는데 그쵸. 그런 것들 뭐 사진 올려 너 1촌 매줘라 뭐 이런 거 1촌이 뭐야? 뭐 그런 그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언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좀 자괴감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부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이러다가 내가 잘 못 버티겠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의 모든 행사에 제가 참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강하구나. 야, 나 안 보여 알지? 나 안 보인다. 나 인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멋있다. 야, 나 안 보여. 나 안 보니까 도와, 빨리. 나 안 보인 거 알지? 안 보여. 이렇게 계속 저를 알리고 다녔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잘했어요. 안 보인 사람이 있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 1, 2년 동안은 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3, 4학년 때 외부 활동을 많이 했죠. 너무 멋있다. 아니,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신체적으로나 어딘가가 불편한 분들이 외국에 비해서 거리에 현저히 안 보이는 안 이유가 보이죠. 불편해서예요. 그렇죠. 다닐 수 없게끔 해놨기 때문에 카페든 어디든 그거 되게 부끄러운 문화거든요. 지하철이든. 네네. 문고리 잡으셨으니까 숙제가 많겠어요. 멋있고 씩씩하게 해야지. 엄청 많아요. 지금 어깨가 너무 무거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똘망똘망한 후배들이 지금 선배님 이러고 기다리는데 안 보여 저리 가 이러면서 해치고 나가야지 지금. 그렇죠. 똑똑하고 강해요. 역시 애들은 강하게 키워야 돼. 어머님의 방법이 옳았어. 좀 외롭긴 했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 그랬구나. 근데 그 신학대학에 가서 또 얻은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저는 궁금해요. 네. 이제 어머니의 간절함으로 이제 교회로 가게 됐지만 네. 저도 그랬지만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는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중고등학교 때는 단순히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 그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재밌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바리새인 같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좀 외식적하는 모습들, 가식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대학을 오게 되면서도 신학대학교 예배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좀 방황을 했죠. 예배만 드려 이렇게 힘들어했었지만 네. 그 시간을 또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스며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숨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속에 스며드셨구나라는 느꼈어요. 어떤 특정한 순간,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그 시간을 겪어오고 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구나, 주님 안에 스며들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공감해요. 네. 스며들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네. 보니까 자존감도 있고 또 자신감도 있고 패기가 있는 만큼 또 굉장히 높은 자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그렇죠. 스며든 주님께서 하나하나 돌려놓았을 맞아요. 거라는 네. 그 섬세한 작업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참 오랫동안 참아오시고 기다려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네. 얘는 이렇게 막 다루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나의 스타일로 다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참 스며든다라는 말 왜 이렇게 와닿냐. 좋죠. 네, 좋아요. 딱 맞죠. 네, 그 비포 애프터로 막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그냥 지금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며들어 가고 계신 지금 그 과정을 느끼고 있는 지금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예전에는 굉장히 제가 난 정말 잘났어라는 모습은 보였는데 지금은 확실히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의식, 그리고 이런 부분들.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사람들이 참아주고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사회에 흘려보낼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면서 내 안에 있던 높았던 그 오만함이 네. 이렇게 조금씩 꺾어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오만함을 꺾으시는데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맞습니다. 생기죠? 네. 그리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맞아요. 네.
그게 세상 기준으로 기가 죽었을 땐 나가기가 싫은데 그렇죠. 그 하나님이 기를 죽여놓으면 그게 나간다. 하나님의 길을 죽이니까요. 더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그죠?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 이 공식은 어떻게 교과서에 실려야 돼, 진짜. 동일해요. 맞습니다. 누구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이 공식은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첫 방송 기억나요? 기억나죠. 첫 방송에 예. 특히 외신들이 많이 왔어요. 아, 아마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하. 일본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외국 매체들이 왔나 봐요. 너무 늘 문고리가 무겁고 뜨겁다. 근데 첫 방송 자체는 예. 신기하게 안 떨었어요. 신기하네. 네,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떨리더라고요. 아, 해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굉장히 확 풀리면서 뉴스를 막 한 5개를 씹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예, 오디오가 물려가지고 많이 고생을 좀 그때 제가 느낀 게 원래 이게 내 모습이다 원래. 그렇다면 하나씩 틀리는 걸 줄여가는 앵커가 돼야겠다.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해보지 않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을 두고 이거를 좀 바꿔갈 수 있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이제 나를 많은 사람들이 더 이 뉴스에 호감과 관심을 갖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제 뉴스를 계속 들어오던 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심장이 떨려서 네 뉴스를 같이 못 봤다. 아, 자기가 조마조마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네가 하는 내용이 들린다. 그럼 된 거지. 그때- 성공한 거지. 대성공. 와.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그게 그냥 소울 없는 칭찬보다 훨씬 와닿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진짜 조언이고 칭찬이네요. 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사실. 그게 이제 자신의 일을 또 책임감 있게 해낸 성격이기도 하지만 너무 막중한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 거라. 제가 제대로 못했으면 네. 제2, 제3의 장인 앵커는 뽑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예, 박수 한번 치고 싶다. 너무 장해요. 그럼 이거 좋은 일에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1년 넘게 뉴스를 진행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많은 피드백도 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응원도 오고 네. 뭐 팬이란 분도 생겼을 것 같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하차를 했잖아요. 그건 계약이 만료돼서 하차를 한 건가요? 맞습니다. 계약이 어차피 1년 또는 1년 반 후에 하차되는 걸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고 하차를 했죠. 네. 근데 이렇게 좀 뒤에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 그렇죠. 저도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그죠. 뉴스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맞아요. 일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굉장히 최상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또 다른 방송,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좀 두 마음이 있었죠. 사실. 그 저희 생각보다 하나님은 저희를 더 재밌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다양하게. 네. 그래서 지금 또 라디오 진행은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디오는 생방송으로 장애계 뉴스 한 주간에 있었던 행복한 뉴스를 소개하고 네. 토크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오, 네. 토크 강하시잖아요. 뉴스 앤 토크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요? 가끔 이렇게 좀 얌전한 토크 말고 네. 제대로 전투적인 토크를 좀 하고 싶다. 제가 지금 몇 분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송곳니가 있는 분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죠? 예능 프로그램 패널로 앉아서 이렇게 토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실 있어요. 그죠. 네. 왜냐면 뭐 다른 얘기 나중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냥 장애 비장애 떠나서 말을 한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네. 아직도 이제 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오히려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은 그 고비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계 없이 그냥 아우토반이에요. 근데 비장애인들이 그렇죠. 자꾸 눈치를 봐요. 멈칫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예,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정말 종류는 달리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저는 그 고비를 넘겨서 괜찮은데 동료들이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예능에 섞이기가 힘들죠.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이치인 것 같은데 그럼 뭐 나중에 지들이 따라오겠죠. 그럼요. 어떡할 그건 거야.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어떡할 거야. 있어야 돼요. 뭐 따라와야지 뭐. 그럼요. 시대가 바뀌면 따라와야지 뭐 어떡할 그렇죠. 거야. 네. 나중에 예능에서 한번 네.
들어보고 싶네요. 맞아요. 이창훈 씨하고 스크래치로 붙을 사람 저 정도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막 이제 던질 수 있는 사람을. 뭐 아쉬울 게 없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럼요. 인생. 맞아요. 지옥을 봤는데. 그렇지만 네, 그 맞아요. 이면에 있는 평안함을 서로 공유하니까. 그럼요. 네. 하나님이랑 공유 파일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공유 파일 좋네요. 그렇죠. 네, 예. 네. 그게 참 중요한 게 동료들이 있잖아요, 이창훈 씨도. 네. 근데 그 동료 중에는 이제 장애를 갖지 않은 비장애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그런 친구들이 격이 없이 이렇게 나한테 농담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는 그거는 공유 파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요. 네. 네. 맞아요. 너의 비전을 믿고 뭐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거나 그렇죠. 서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은 저를 친구로 대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상갓집 개그 되게 많이 해요, 제 앞에서. 근데 믿는 거예요. 맞아요. 네. 서로 그 역사와 너라는 컨텐츠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차 떼고 포 떼고 예능에서 만납시다. 네. 네, 예능에서. 해야겠네요, 네. 예능에서 아주 송곳니로 한번 물어뜯어 봅시다. 붙어 봐야겠네요. 그렇죠. 연애는 좀 해봤어요? 네. 연애는 어떤 남자친구일까, 스타일이. 못했어요, 저요. 약간 그럴 것 같아. 네, 약간 시크한 느낌이 있고요. 그지? 네. 표현 잘 안 하고 경상도 남자. 상대방이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표현을 이게 안 해봐서 잘 못하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마지막에 사랑해 이렇게 그냥 할게. 뭐라고? 했잖아. 이렇게 끝내는 거 있잖아요. 쑥스러워서? 네. 그놈 약간 쑥스러움이 있는데. 오글거리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게 참 필요하거든. 사람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럼요. 보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네. 약간 좀 오글거리는 드라마보다는 약간 네. 이렇게 사극을 좋아하거든요. 사극. 거리감이 좋죠. 네, 거기 나랑 막 그렇죠. 거리감이 완전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막 칼 쓰고 창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지 막 그런 청춘 남녀들의 어떤 사랑을 다룬 드라마는 그냥 뭐 아유, 저러다 또 헤어지고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성애로 작동을 해요. 그렇구나. 네, 그게 큰일 났어요. 연습해야겠다. 아까는 그 연습해야 잘 자요 연습하면 잘할 것 같더니만 네, 이게 감성이 맞아요. 감성 충만하게 좀 기도해달라고 많이 하는데 근데 기도할 때는 얼마나 또 감성적이겠어요. 맞습니다. 네, 전쟁할 때도 그렇고 감성적이죠. 그렇죠. 네. 교회에서는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하네요. 네, 교회에서 대화 많이 하고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좀 놀아요.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이지만 좀 같이 놀죠. 뭐 놀면서 얘기하고 할 때는 많이 들어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를 다니세요? 부모님은 지금 혼자 경상도에 계시고 어머니 혼자 계세요? 네, 아니요 저 혼자 있고요. 혼자 어머니랑 있고. 아버지랑 아버지는? 그리고 누나들은 다 진주에 있기 때문에 누나들은 다 결혼하셨어요? 네 했죠. 푸시가 많겠네요. 혼자 싱글이에요? 네. 그렇구나.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어머니는 강한 분이십니다. 강한 역시.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리고 시각장애 아이들을 이제 낳고 키우고 지금까지 버텨온 삶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그걸 이겨내셨어요. 강하십니다. 사실 저는 방송에서 어머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는 되게 또 섬세하면서 무뚝뚝한 분이세요. 아하. 말없이 이렇게 와서 뭘 갑자기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도 참 많이 고생을 하셨죠. 왜냐면 이 아이가 아버지 입장에서도 참 이 아들을 낳는데 시각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 내색하지 않으시고 네. 그것들을 다 묵묵히 이겨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존경을 표할 정도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요,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가슴으로 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오히려 여자는 조금 축복받은 존재예요. 그렇죠. 네, 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표현하고 울고 뭐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죠. 아버지랑 가끔 얘기는 해봤어요? 네, 아버지 가면 아버지 정립니다. 반문 이렇게 시작하시죠 아버지. 그게 다일 것 같아요. 네, 뭐뭐 했어요. 맞나? 뭐 했나? 맞나? 네, 알게 잘 지내라.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하면 아버지는 그냥 잘 지내라로 전화를 이제 종료. 그리고 끊고 나서 이제 씩 웃으실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경상 사람들의 대화 패턴이 이렇더라고요. 저는 근데 참 좋아요. 그게. 네, 좋아요. 네. 밥 먹었냐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좀 이 한마디로 다 그럼요. 네. 비키게. 함축의 언어가 자리 안에. 입을 다물게도 되고. 또 해보고 싶은 일 없어요?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 전 방송 일을 다양한 거 해보고 싶어요. 진짜. 예능은 일단 나중에 할 거고, 우리가. 네, 예능은 해야 되고요.
제가 사실 방송하면서 예능 4개 했었고 지금은 제가 뉴스를 계속 또 하고 싶고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음악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고 싶어요. 음악 좋아해요? 네. 어떤 장르 좋아해요? 저는 예전에 피아노 치면서 음악 연주하고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피아노도 쳐요? 네, 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화음을 넣을 정도로 네, 치고 있고 노래를 아까 노래방 얘기하는 거 보고 딱 느낌은 왔어요. 노래를 좋아하는 네, 노래 좋아해요. 근데 같이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보다는 저에게 중저음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게 되게 좋아서 그런 걸 좋아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일단 뭐 지금 가장 해보고 싶은 건 예능인 것 같아요. 네, 토크? 지금 막 여기가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어요. 네. 그 가요 중에는 어떤 노래가 애창곡이에요? 김동률 씨 노래 좋아합니다. 네, 목소리랑 이런 게 좀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사람들이. 중저음의 음역대가. 네, 맞아요. 잘 안 올라가요 목소리가 안 올라가서. 근데 남자는 좀 중저음일 때가 통계에도 나왔대요. 그 여성에게 어필하는 게 훨씬 더 강하대요. 아 그래요. 네. 급하게 또 내리 까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찬양은 어떤 찬양 좀 즐겨 불러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표현한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의 보혈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네. 시켜보면 안 할 거죠. 시켜보면요. 좀만 해봐봐요. 그냥 뭐 이렇게 해야죠. 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미성이네. 네, 목소리가 약간 좀 안 좋아서 원래 되게 소리가 되게 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급격히 미성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네. 기교가. 편안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달라, 회전이. 지금 중저음에도 약간 스크래치가 났어. 그렇죠. 급하게 미성으로 올려가지고. 나풀. 네. 기교가 있어요. 다양하게 해야죠 방송을. 지루한 걸 싫어하니까. 그럼요. 제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손을 잡아야 되니까요. 아, 너무 웃긴다. 작년에 대학원 입학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아유, 뭐 대학원까지 갔어요. 가방끈이 어디까지 땅에 끌리겠어. 아 근데 가고 싶었기도 했고 제가 하는 왜요? 분야가 방송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는 대중들에게 있어서 미디어가 참 큰 것 같아요. 미디어가 어떻게 장애인을 다루고 보아주느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각들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대중들에게 잘 확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미디어 관련된 언론홍보대학원을 갔죠. 저도 진짜 불만이 많았던 게 장애인을 왜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도와야 되는 대상으로만 계속 그렇게 어필을 하는지 그렇게 되니까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 생각은 네. 드라마에도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로 시각장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요. 걸어가는 행인 중에 지체장애 나올 수도 있고 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능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맞아요. 요소마다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네. 인식의 변화를 주거든요. 그렇죠. 아주 작은 것만 각을 바꿔도. 그럼요. 예, 정말 그거는 조금 우리가 열심히 뛰셔야 되고 저도 열심히 뛰겠지만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먼저 한 발자국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막,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어떻게 비춰지지? 나 또 욕먹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친해져야 돼요, 일단. 맞아요. 친해져서 손을 잡고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밖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늘 특정 이슈, 특정한 어떤 패턴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방송에 나오니까요. 그렇게만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스며들게 하는 것.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진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잘해봅시다. 네. 아니, 즐겁게 삽시다. 맞아, 즐거워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사는 거 우리가 뭐 질질 짜면서 살 필요 그럼요. 있어요. 맞아요. 어차피 웃나 안 웃나 절망은 고개 찾아오는데 그쵸 그때마다 우리가 깡 있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럼요. 에이 참. 자 30대입니다. 이제 30대 네. 초반. 네. 20대와 30대 남자가 느끼는 무게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창훈 앵커는 어떨까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왜냐면 20대도 이제 뭐 20대 중반에 꿈을 이뤄서 저는 30대가 빨리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안정감 있는 나이가 30대지 않을까? 근데 30대가 된
근데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주위 사람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뭐 직책이 높아져 있고 그런 정도? 아니면 아직도 뭐 조금의 사람들의 어떤 뭐 일자리의 방향들 그리고 사람들의 뭐 결합도 이런 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딱히 30대가 뭐가 다를까? 아직은 그게 잘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지. 지금 네. 몸이 사인을 안 보내서 그래요. 맞아요. 아직 건강하거든요. 20대. 완전 건강해. 네. 한 40대쯤 이제 이상하다. 왜 운동을 했는데 근육이 안 붙지? 뭐 이런 이제 약간 묘한 차이가. 그런 게 있군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졸렸지? 네, 뭐 건강 관리 모르겠어요. 잘하시니까 네, 네. 아까도 보니까 운동하신다고.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웨이트 하신다고요? 네,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식스팩? 아니 아직 팩은 없어요. 예. 그렇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도 내 일에 충실하게 하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그럼 투자죠. 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을 해줘야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 말이 이게 칼로리가 많이 많이 소모돼서 나가요. 네. 네. 이걸로 다이어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팔다리만 가늘어집니다. 그렇죠. 배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커져요. 운동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죠. 어느 인터뷰 기사에 우리 이창훈 씨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시각장애다라고 했던 게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였나요? 제가 어둠은 어둠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시각장애 되지 않았으면 아마도 제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저 그러한 사람이 어떤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또는 삶이란 자체보다는 내가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저 그런 삶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 됐을지 하나님은 또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삶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이고 그게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게 되고 사람들과 얘기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떼보게 되고 이게 시각장애가 저한테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인 것 같아요. 결국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맞습니다. 주석을 어떻게 다느냐. 저는 너무 100% 동의를 하고 원래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서 힘이 생기지 그냥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라면 힘이 생성되지 힘 없어도 않잖아요. 돼요. 예. 네. 그건 힘 빼고 그냥 그대로 떨어지면 하면 되는 건데 네. 네, 사회가 정해놓은 이 방향에서 우리가 역행을 해서 올라갈 때 그때 근력이 생성되는 거죠. 식스팩. 아이고. 네. 아주 머리에 식스팩이 생길 거야. 올 한 해 계획이 있다면 올 한 해도 네. 여전히 제가 맡은 학업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방송 아하.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조금씩 진일보해야겠죠. 네. 네. 그게 하나의 목표입니다. 전 예전에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지? 그랬어요. 하루 이렇게 모여있지? 그랬는데 그 모여있음이 없으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할 때 우리가 맥을 못 추는지를 경험하니까 맞습니다. 연대의 힘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연대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연대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을 하나 주시면 중보를 합시다. 네. 네. 여전히 부족하고 늘 시각장애라는 타이틀, 시각장애 앵커라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끔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제 안에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추진력이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제 앞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제가 스스로 제가 혼자 가야 되거든요, 이 길은요. 그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추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뭐 방송, 학업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이창훈 씨가 되게 즐거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좀 받으셨나요, 많이? 진짜 의외로 진짜 많이 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보시는 여러분도 이창훈 씨가 어디서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을 만나시더라도 즐거운 에너지를 듬뿍듬뿍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개구장이에요. 엄청 까불어요, 저 되게. 되게 까불어요, 진짜. 근데 기분 좋게 까불어서 보시는 분들을 많이 즐겁게 해주실 수 있도록 오래오래 까불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까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